안녕하세요. 제인살롱의 호스트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고요. 읽진 않았어도 제목을 들어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2016년도에 수상을 하면서 당시에 뭐 엄청나게 뉴스에 도배도 되고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고 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알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 정말 처절하고 지독한 이미지를 풍겨요. 그래서 읽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어서 한 번 읽으면 멈추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 책은 총 3부작으로 나뉜 소설인데 그 중에 1장 채식주의자입니다. 주인공 영혜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영혜가 어느 날 자다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벼랑간 집안에 있는 고기를 다 갖다 버리면서 나는 오늘부터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 때문에 채식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꿈은 어떤 작은 계기가 됐을 뿐이고 채식을 선언한 것은 그간 영혜가 살아온 어떤 지난 삶의 일련의 사건들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고 이후에는 가부장적이고 또 강압적인 남편에 의해서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식이라는 것은 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혜가 이제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폭력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이죠. 반면 여기서 영혜와 가장 대립하는 인물이 바로 영혜의 아버지예요. 이 영혜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죠. 이런 군인에게는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생존 도구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아버지 입장에서는 육식을 포기한다는 것, 폭력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 라고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영혜의 아버지가 영혜에게 억지로 이제 고기를 왜 안 먹냐, 먹어라 이렇게 먹이려고 하고 영혜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급기야는 다시금 손찌검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난리통에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마치 서열이 정해진 그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먹이사슬의 가장 최하단에 있는 영혜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채식을 하는 것 뿐인데 마치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영혜의 대사를 한 구절 볼게요.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구절에도 나오듯이 이 젖가슴이라는 거 굉장히 둥글고 날카로운 면이 없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채식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비폭력,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1장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 통념, 이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영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몽고반점인데요. 이 몽고반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그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렇게 야한 묘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장이 좀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슬프고 이랬다면 2장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2장의 내용은 영혜의 언니 인혜가 있고 인혜의 남편, 그러니까 영혜한테는 형부죠. 이 형부가 영혜의 몸에 어렸을 때부터 몽고반점이 있다, 지금도 아마 있을걸,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형부는 자신의 작품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예술가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욕망을 영혜를 통해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영혜를 데려다가 그 알몸에 꽃을 이렇게 막 그리고 본인의 몸에도 이제 꽃을 그려서 그 둘이 이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가 예술작품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뭐 그 비디오 자체를 인혜한테 들키게 돼서 인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몽고반점이 왜? 몽고반점에 대해서 이제 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애초에 몽고반점이라는 건 아기 때 생겼다가 아동기 때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육식을 거부하고 식물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해의 몸에 아직도 이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알몸에 꽃을 그린다는 것, 그리고 그 꽃의 결합은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서로의 결핍을 치유하려는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 3장, 나무불꽃입니다. 영애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람이기조차 거부하면서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식증으로 죽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물구나무를 서서 그 햇빛과 물만을 필요로 하는 나무가 되길 바라는 그런 영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 뭐 세상에 저항할 수는 있는데 뭘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뭐 나무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폭력의 피해자에게 너 왜 그렇게까지 반응해? 그냥 남들처럼 참고 살지. 이런 말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잖아요. 영애 같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이었는데, 그 폭력과 억압의 정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 작가는 이 책을 질문으로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어요. 우리가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소설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이 세상의 다양한 방식의 그 폭력에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인살롱 여기까지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 못하니까 집에서 책 읽는 시간 한번 다들 늘려보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이만 문 닫겠습니다. 안녕.